자, 여러분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문법 이제 첫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문법을 해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또는 대학 수능 시험 때, 내신 시험 때,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시험 때 매우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문법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문법은 제가 오늘 정리해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고, 자 지금 가렸어. 지금 가렸어. 자 가렸어. 자 앉으시면 괜찮아요. 공부 같은 거 괜찮아. 이제 맞아. 수업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비록 첫 시간이지만은 저번 주에 우리가 의문에 대해서 미리 좀 공부 좀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10분 정도로 중복될 겁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저번에 수업했던 10분 정도를 같이 이어서 같이 병행해 주도록 할게요. 좀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은 워낙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뭐 학교 내신뿐만 아니라 2학기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문제니까 꼼꼼히 두시고.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책 절대로 버리지 마라. 이 책은 1년 내내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 조등교학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 책 그대로 들고 있어. 지금도 이 책 들고 있고, 지금도 대학 수능 시험 치기 직전까지 이 책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돼. 계속. 문법은 있잖아. 기본 공식을 외웠다 하더라도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 왜? 수학처럼 공식을 외우면 공식을 적용하면 되잖아. 근데도 왜 그 공식에 적용돼도 안 되는 게 예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학과 다르게 예외가 존재해요. 그리고 공식 그대로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예문들이 많이 나오면 이럴 때 이 공식을 사용하는 거 맞아? 이럴 때 이 공식에 맞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문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문을 많이 보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요 다음 주 수업 내용입니다만은 유음화, 비음화, 사이소리 현상, 의문 현상 아무리 설명해도 예를 들면 바닷가에서 내 마음 물놀이를 하면 둘 다 물놀이가 되는 게 비음화야 하고 막 공식 멋지게 써주겠지. 써주면 뭐하니? 이 예를 이렇게 써먹어야 돼? 이 예를 이렇게 써먹는 거야. 그걸 모르면 아마 헛것이 될 텐데. 그래서 예문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예문을 많이 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달달 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 하나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새로운 예문들이 나와. 나 이거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이 단어는 이럴 때 써먹는 거구나. 이거는 이 공식이 적용하는구나. 이거 되게 독특한데? 독특한 발음인데? 그러면 그 독특한 발음은 이 책에다가 이렇게 살짝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거야. 자기만의 교재를 만드는 거지. 아마 그래서 나중 되면요, 고3 정도 되면 이 책이 여러분들 너덜너덜해질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 해야 돼. 또 그렇게 될 거야. 또 너덜너덜해지면서 내가 필기해 준 것 이상의 필기들이 막 군데군데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끔 해놔야 이 책 한 권만 딱 가지고 있으면 문법 정리할 때 외우며 편하게 될 겁니다. 나중 되면. 그죠? 자 그리고 이 책은 여러분들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데, 그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 그대로 팔지는 않지. 이 책 그대로 팔면 큰일 나죠. 이쁘게 그림도 그리고 칼라도 집어넣고 문제도 더 많이 집어넣고 앞에 또 이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기본 내용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 책 내용을 좀 잘 들어주시고, 또 제가 일부러 빈칸이 많아. 빈칸은 무조건 필기다. 필기를 많이 하라고 일부러 빈칸 만들어뒀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 필기한 것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하여튼 색별로, 형광펜별로 다 준비하셔야 돼. 이제 국어 수업 시간에. 그죠? 그래서 빨간펜, 파란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자, 우선 문법은요, 기본 종류가, 문법의 기본은 총 5개 파트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5개 파트가 아니라 오늘 3개만 할게요. 가장 제일 작은 단위가 뭐라 그랬니? 의문론이라. 자, 의문이죠. 의문보다 조금 더 큰 게 뭔데? 음절이죠. 자, 우리 저번에 했던 내용이니까 10분 동안 중국 쓴다고 그랬다. 음절도 좀 더 큰 게 뭔데? 형태소보다 좀 더 큰 게 뭔데? 자, 단어라 그래요. 단어가 뭐냐면 9개 품사를 얘기하는 거야. 좀 쉽게 말하면 9품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단어보다 좀 더 큰 게 뭔데? 어절이에요. 어절은 7개 문장 성분을 얘기하는 거야. 문장 성분, 나중 되면 품사와 문장 성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즉 관형사와 관형어, 부사와 부사어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나중 되면. 그죠? 다음에 큰 게 뭔데? 문장이죠. 그러면 이렇게 5가지
이렇게 6가지를 우리가 문장에 쪼갤 수 있는데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한 달 지나서 저와 함께 문법이 끝나면 제가 어떤 문장을 딱 주잖아. 나는 예쁜 인형을 오늘 샀다. 이 문장 주고 문장을 받자마자 음은 개수, 음절 개수, 형태소 개수 및 종류, 단어 개수 및 종류, 어절의 개수는 필요 없죠. 어절은 띄어쓰기니까. 어절의 종류, 그리고 문장에서 이거는 무슨 문장인지 바로 탁탁탁탁 나올 수 있는 실력까지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져줘도 어떤 문장을 던져도 이걸 다 파악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 다 키워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그리고 나면은 고3 딱 됐을 때 문법은 이제는 거의 90% 완성이 돼요. 나머지 10%는 문제를 풀면서 자꾸 채워나가야 돼요. 나머지 10%는. 그죠? 그러면 이제 문법만 다 맞아주잖아. 대학 수능 시험 때.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문법만 다 맞으면 비문학까지 점수 올라갑니다. 그래서 문법만 맞으면 무조건 최하 2등급이죠. 국어에서. 최하 2등급이죠. 그죠? 자, 물론 우리의 목표는 1등급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음운다, 우리가 음절을 뭐라 그래요? 음운론이다 그러죠. 요거 두 개를 뭐라 그래요? 형태론이라고 그럽니다. 에이 쉣. 마음이 급해. 이거 두 개 뭐라 그래요? 통사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크게 세 파트가 있는데, 그래서 음론, 형태론, 통사론 파트가 있는데 대학 수능 시험에 요게 11번이고 요게 12번이고 요게 13번이라 그랬지?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나 그리고 대학 수능 시험에 11번을 자꾸 틀려. 그럼 내가 이게 약하다는 뜻이라는 거야. 선생님 저는 자꾸 12번은 자꾸 틀립니다. 그럼 이게 약하다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지를 보면 문법에서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알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법의 단위는 뭐 별거 아니지만,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기부터 하나 공부를 하겠다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파트는 우리 교재 그냥 뭐 왼쪽 여백 좀 있잖아요, 그죠? 빈여백 큰 데 있죠? 그냥 살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래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 좋아,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도 괜찮고 잘 들어가세요. 그래서 우리 차례를 보시면 여기부터 이제 음울론, 형태론, 통사론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담화와 외래어 표기법, 로마 표기법이 뭐냐면 요게 두 개가 더 있죠. 이건 뭐냐면, 자, 대학 수능 시험에 11번, 12번, 13번이 넘으면 14번 문제가 뭐예요? 14번은 뭐야? 한글 맞춤법 문제가 나와요. 한글 맞춤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안에 로마자 표기법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외래어 표기법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맞춤법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표준 발음법이 들어가 있어. 그 안에 뭐죠? 문장 부호 있죠? 맞춤법 띄어쓰기. 요 문장 부호까지 들어가 있는 게 한글 맞춤법이야. 한글 맞춤법이 보통 대학 수능 14번 문제에 안 돼요. 그리고 15번 문제가 뭐냐면 바로 고조문법이에요. 고조문법. 그래서 그 우리 교재 차례에 밑에 있는 두 개는 한글 맞춤법에서 있는 일부분을 발췌해서 수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문법을 하게 될 텐데,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의문부터 살펴보자 얘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의문인데, 자, 저번에 했던 내용입니다만 잘 보세요. 우리 요거는 이따가 필기 좀 하시는, 지금 당장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의문이 뭐니? 의문은 말의 말의 뜻을 구분하는 최소 단위. 자, 여기서 제가 왜 이런 빨간 글씨를 썼냐 그러면 한 2, 3주 뒤에 저랑 같이 형태소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형태소가 참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형태소는 말의 뜻을 가진이에요. 가진 최소 단위. 그러면 가진 최소 단위와 구분하는 최소 단위가 확 바뀌어버려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는 건지 뜻을 가졌는지 요 멘트 하나가 매우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 칠하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 의문은 말의 뜻을 구분하는데, 예를 들면 바늘이 있어. 하늘과 바늘은 반드시 분명히 말의 뜻이 구분되죠. 무엇 때문에 구분되니? 히읗과 비읍 때문에 뜻이 구분되지. 그럼 이 히읗, 비읍 대신에 기역을 집어넣고 니은을 집어넣고 딴 걸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히읗, 비읍은
뗐다 꼽았다 하면서 말의 뜻이 구분되니 우리 히읗과 비읍 같은 경우를 뭐라 그러니? 우리가 자음이라 그러죠. 그럼 결국은 자음이 뭔데? 의문이야. 의문이 뭔데? 자음이야. 그러면 또 예를 들면 나 집에 간다, 전화를 건다가 있죠. 집에 간다고 건다가 있어. 이것도 말의 뜻이 바뀌죠. 왜? 아와 어 때문에. 아를 넣냐 어를 넣냐 따라서 말의 뜻이 구분돼. 그럼 이것도 우리 아와 어를 뭐라 그러니? 모음이라고. 그러면 자음과 모음이 의문이네. 의문이 뭔데? 자음과 모음이야. 근데 이거는 그냥 예를 든 거고, 실질적인 의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의문은 분절 의문이라 말을 쓰는데요. 이런 용어 자체로 이럴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비분절 의문이 있습니다. 분절 의문이 있고 비분절 의문이 있는데, 분절 의문은 우리가 얘를 음소라 그래요. 얘를 운소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요 음소와 운소란 말 잘 쓰질 않아요. 고등학교 3학년 돼야 쓰는 개념이야. 그죠? 그러면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 있는데, 분절 의문은 바로 분절, 쪼갤 수 있다고. 즉, 히읗 대신에 쪼개서 비읍을 넣고, 비읍 대신에 빼서 기읍을 집어넣고, 얘도 아 대신에 빼서 어를 넣고, 어 대신에 우를 넣고, 쪼갤 수 있잖아. 쪼갤 수 있으니 분절이라고 그래. 그럼 이게 뭔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모든 자음과 모든 모음이 뭐가 되니? 전부 다 의문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음소가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음과 모음은 음소이자 의문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비분절 의문은 세 가지가 있죠.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쪼개지는 못해. 쪼개지는 못하지만은 말의 뜻이 구분이 돼. 쪼개지는 못하지만 말의 뜻이 구분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세기, 높이, 자, 길이가 있어. 세기는 뭐냐면 액센트예요. 액센트. 즉 대표적인 나라가 영어권이죠. 영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데절트 확인하지 마세요. 그죠? 디절트나 데절트에 따라서 뜻이 바뀌니까. 그래서 어디에다 방점 빵, 어디에다 강조점을 빵 두르냐에 따라 뜻이 바뀌어. 이건 보통 영어가 그렇죠. 그래서 영어는 액센트를 잘 찍어야 되겠죠. 그죠? 물론 우리는 우리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액센트를 안 쓰잖아요. 높이는 성조라 그래요. 성조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니?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어가 성조가 참 많이 성조가 때문에 배우기 어려운 나라라고 그래요. 그 중국어 예를 들면 말이 있어, 말. 뭐 말하고 있는지 중국 발음 자체는 모르겠다만은 이건 말하고 한다면 말맞자죠, 한자로. 말맞자인데 중국은 네 가지 발음이 있어. 글자 한 개당 네 가지 발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글자를 배우면 둘째 치고 발음까지 다 배워야 돼. 발음에 따라 뜻이 다 바뀌니까. 사용 방법이 다 바뀌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평성이라고 그래. 그죠? 다음에 뭐야? 다음에 확인하지 마시고 이렇게 네 가지 발음이 있는데 1성, 2성, 3성, 4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성, 2성, 3성, 4성에 따라서 뜻이 싹싹싹싹 바뀌어. 물론 모든 단어가 다 4성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만 대부분의 단어가 네 가지 발음을 따라서 뜻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성조가 돼. 근데 우리도 한자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성조를 사용한 건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저랑 같이 중세국어문법을 고1 때 배웠죠. 중세국어. 나라 말씀은 중국에 나라서 3학기 안 배웠어요. 기억나죠? 나긴 진짜 나요? 7종성, 8종성 기억납니까? 그죠? 그때 다 배웠겠죠? 방정 배웠어요? 입성, 이용보래 기억납니까? 재음수화 기억납니까? 설명해 줄 거야. 그치? 근데 그때 보시면은 그때도 우리가 중세국어 문법 시간으로 성조 배웠어. 그래서 글자 왼쪽에 점을 치는 게 성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조는 옛날 15세기, 16세기까지 사용이 있었어. 그러다가 사용하지 않다가 그러다가 이 15세기, 16세기까지 사용했던 성조가 없어져. 17세기부터. 그치? 우리 성조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경상도에서는 아직도 이 성조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뭔데? 여기다 이름을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방송 중이니까 이름을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방송 아니면 막 부르겠는데 막 시키겠지만 지금 공식적인 방송이다 보니까 그죠? 이름 부르지 않겠습니다. 윤수야, 해봐. 네? 읽어봐. 몰라. 불러봐. 가. 아무 뜻이 없죠. 여기다가 성조를 집어넣게. 가. 또 뭐니? 실제 정도가 뭐니? 그 애가 그 애야? 그 애가 그 애구나. 그 애고 집을 꺼지라 그래. 경상도 사람들이 이거 24개가 있어. 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전라도에서는 거시기요? 거시기네. 거시기가 다 끝나. 모든 말들이. 근데 경상도는 가가 성조가 있어.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이것도 있죠. 예를 들면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시간 관계상 제가 할게요. 원래 시켜봐야 되겠지만, 해야 되겠지만, 윤수야, 해봐. 해봐, 빨리 해봐. 2의 2승, 해봐. 2의 2승. 너는 오리지널 서울 학생이야. 너는 오리지널 서울 학생이라고. 서울 학생들은 이걸 발음할 때 2의 2승, 전부 다 2라고 말하는 거야. 그치? 맞지? 근데 경상도 사람은 이걸 이해가 안 돼. 이게 이거와 이거 왜 같이 발음하지? 다른 모양인데, 그래서 얘는 영어 2는 성조를 높이 발음합니다.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냐, 2와 2는 다르잖아. 2와 2를 왜 구별 못하냐고! 그럼 오히려 서울 사람들 바보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성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경상도에선 성조가 있습니다. 있지만 공식적인 우리나라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겠니? 길이가 있죠. 길이가 뭔데? 장단음이. 장단음이죠.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니? 우리 대한민국이죠. 물론 다른 나라도 장단음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길이가 이제 많이 비분절 음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장단음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 즉 눈에 눈이 내리면 눈에 눈이 들어가면 눈물이야 눈물이야. 무슨 말이니? 영어로 얘기해 줄래? 소희야. 영어로 얘기해 줄래? 영어? 널 배웠으니까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야. 영어 지금 내가 했던 거 영어로 어떻게 해? 눈에 눈이 들어가면 눈물이야? 눈물이야? 영어로 눈에 눈이 들어가면 눈물이야? 눈물이야? 영어로 뭐냐고? 뭐 어려워. I에 snow input 하면 equal I water snow water 이거잖아. 그러면 눈물 할 때는 길게 할 때는 뭐냐면 눈이 내린 물이 눈이 녹은 물이고 눈물 하면 사람이 눈물이에요. I water, snow water 말고,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대학 수능 시험 때는요 이 길이 문제를 낼 때 그러면 외워야 되는 겁니까? 자, 우리 상식적으로 보세요. 신체와 관련된 단어들이 있죠. 눈, 발, 배. 근데 눈, 발, 배는 다른 사물도 눈, 발, 배가 있잖아. 스노우 눈도 있고 사람의 눈도 있고. 저 바다 위에 떠가는 배도 있지만 내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발도 있지만 우리가 여름에 치는 그 차양 있죠. 그것도 발이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신체 관련된 것들은 동음이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 짧고 어떤 건 길까요? 상식적으로 신체와 관계되는 건 짧겠니 길겠니 소희야? 짧다고 얘기했죠. 그죠? 왜냐면 봐봐, 내가 지금 다쳤어. 내가 눈을 다쳤는데 눈 찼다. 내가 눈 다쳤어? 간호아, 메딕, 눈이 아파. 언제 오겠니까? 아파. 그래서 신체와 관계되는 건 다 짧아. 그러면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거는 짧다? 그걸 외워야 됩니까? 길이 문제 푼다면? 대학 수능 시험 암기 문제 단 한 문제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단 한 개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문제 냅니까? 항상 보기를 제시해줘. 그 보기가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접사, 전미사, 이희, 이규, 우구추가 들어가면 길게 발음하는 것들도 짧게 발음한다. 감따를 감기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둘째 음절부터는 짧아진다. 긴 글자. 그래서 눈사람 하면 길지만 첫눈 하면 짧아져. 그지?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합성어나 파생어일 때는 이게 다시 길어지기도 한다. 반이 예를 들면 반반의, 간간이 이런 거죠. 이렇게 어떤 보기를 딱 제시해주고 밑에 예문들이 나와. 그 예문을 보고 적용하는 문제가 대학 수능 시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단순하게 길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돼. 물론 내가 다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단순하게 장단음을 외우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을 한 바퀴 다 돌아가야 그걸 이해할 수 있어. 최소한 접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윤수야, 접사가 뭔데? 모른다 그래. 고민하지 마. 모른다 그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고 우리가 앞으로. 그래 한 바퀴 돌아 이걸 다 다시 이해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자 그럼 결국은 말해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의문은 몇 가지니? 3개야. 자음, 모음, 길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자음이 뭔지, 모음이 뭔지, 길이가 뭔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수업하겠다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게 많다. 이렇게 하는데 이해할 게 많다. 알았어요? 자 그럼 요 파트는 제가 유일하게
이 책을 만들면서 유일하게 빈 공간을 둬서 필기할 공간을 둬야 되는데 유일하게 요것만 제가 공간을 못 뒀어. 미안하게. 그래서 우리 교재 3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이쁘게 써주세요. 다 썼니? 다 했어? 멀리 있었는데. 다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가 우리가 했던 거고, 자,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그 이제부터 잠이 뭔지, 모음이 뭔지, 길이가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다음, 자, 이게 뭐라고? 이게 의문이야. 이게 뭐라고? 이게 의문이야. 자, 그러면 의문보다 좀 더 큰 게 뭔데? 음절. 음절이죠. 윤수야? 네가 알고 있는 음절이 뭔데? 네가 알고 있는 음절. 네가 알고 있는 음절. 자, 윤수야, 지금 너의 기분을 이 음절로 표현해봐. 지금 너의 기분을 이 음절로 표현해줘. 별로. 그래, 별로 한번. 별로 이 음절이잖아. 또는 좋아 이 음절이잖아. 싫어 이 음절이잖아. 그죠? 꺼져 이 음절이야. 그러면 윤수야, 음절이 뭐니? 네가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음절이 뭔데? 뭔데? 별로가 이 음절이래. 그 음절이 뭔데? 왜 올라 그러지 마. 이해하라고.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음절이 뭔데? 그럼 음절은 뭐야? 글자 한 글자를 얘기해. 그럼 글자 두 글자면 이음절, 글자 세 글자면 삼음절이잖아. 그러면 몇 음절로 써라? 글자 수를 써라 이 얘기잖아. 그럼 예를 들면 자, 하늘 몇 개 의문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그지? 몇 개 음절이야? 하나, 둘이잖아. 그래서 음절 개수 문제가 매우 중요해요. 그럼 되게 쉽네요. 음은 자음과 모음 개수만 파악하면 되는 거고, 음절은 글자 수만 파악하면 되겠네요. 쉽지요? 근데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 왜냐하면 음절은, 자, 이제 우리 교재 보세요. 밑에 봅니다. 3페이지 두 번째. 그 의문의 종류에서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에서 분절 의문 자음 모음 반모음 있죠. 아직 반모음은 냅두세요. 반모음은 제가 일부러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냅두세요. 아직 할 때가 아니야. 그러면 분절은 자음과 모음이 있고, 그리고 비분절은 장단 길이가 있죠.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근데 밑에 음절이 있죠. 자, 음절 큰 제목의 음절 동그라미. 자, 줄칩니다. 실제 발음이 나는 한 뭉치의 소리의 덩어리라고 되죠. 길게 치고. 옆에 가로 열고 뭐라 돼 있니? 발음 플러스 한 글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요거는 필기할 자료 한번 들어보세요. 음절이 뭐냐면 글자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글자 한 개. 이거 쓸 필요 없어. 신체 단. 발음했을 때의 글자 한 글자. 발음으로 고쳐놔야 돼. 보세요, 얘들아. 나는 학원에 갔다. 몇 개 음절이니? 빨리 얘기해줘. 몇 개 음절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지? 맞잖아. 음절은 글자 한 글자라고 그랬으니까. 맞죠? 근데 이렇게 해도 7개는 맞지만 반드시 음운이든 음절이나 하여튼 음자가 들어가는 문법에서는 반드시 발음 나는 대로 고쳐놔야 돼. 발음 나는 대로 고쳐보자. 어떻게? 나는 학원에 갔다가 되는 거야. 그럼 몇 개니? 7개지. 그럼 똑같아. 개수는 같지만 종류가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음운이든 음절의 개수든 반드시 발음 나는 대로 고쳐놓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발음, 여기다 발음이라고 표시해 둔 거예요. 아직 뭐 밑에 나오니까 무슨 놔두세요. 그러면 음운의 음절은 뭐라고? 글자 한 글자를 얘기해. 자, 그러면 음절은 글자 한 개에다가 발음으로 고쳤을 때 글자 한 글자가 되는데, 이건 밑에 책이 있으니까 필요할 거 없다고. 그렇지? 그러면 음절이 되는 종류를 보자. 음절은 뭔데? 글자 한 개라. 그럼 우리가 글자가 되는 것은 자음과 모음 중에서
보세요 얘들아. 우리 상식적으로 보세요 얘들아. 요거 잠깐 칠판 봐봐. 역사 얘기 좀 해줄게. 잉어 있지 잉어 물고기 잉어 할 때 잉이 있잖아. 잉 있죠. 요거 몇 개의 의문일까? 의문이야 의문이 뭔데? 자음과 모음이라고. 몇 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니? 잉. 두 개라고 한다면 기초가 잘 돼 있는 거고, 세 개라 한다면 오늘 수업을 잘 들어야 돼. 물론 둘 다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음운이든 음절이든 발음이야, 발음. 그러면 얘들아, 요거 한번 발음해봐라. 요거 발음해봐. 같잖아. 그러면 얘는 자음이 아니야. 얘는 그냥 제로야, 제로, 0. 요게 하나의 모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초성의 이응은 자음이 아니다. 초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각 이런다면 얘가 초성, 얘가 중성, 얘가 종성이죠. 받침이 종성이라고 그러잖아. 초성, 중성, 종성인데 초성은 초성의 이응은 자음이 아니고 이거 하나의 몸이 돼야 되겠죠. 왜? 발음이니까. 음운이든 음절, 이 음자가 소리 음자야. 발음이야, 발음. 음운 개수든 음절 개수든 꼭 발음 나는 대로 고쳐놓고 파악하는 겁니다. 발음 나는 대로 고쳐놓고 파악해야 돼. 음운이든 음절이든. 그러면 발음 나는 대로 고쳐놔야 되니까 올바른 발음법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발음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야, 다시. 그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그럼 결국 말하면 이것도 이고 이것도 이야. 그럼 발음이 똑같다. 그러면 이거 하나의 몸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15세기 때 중세국어에서는 세종대왕 글자 만들 때 잉어 할 때 이거죠, 잉. 그럼 얘는 뭐야? 이거랑 같아 안 같아? 발음은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허전하지? 그러니까 세종대왕 여기다 뭐야? 영을 했어. 영. 집어넣어. 근데 이거랑 같아 달라? 다르다. 얘는 받침이 있는, 얘는 실제 발음이 있어. 이란 발음이 있어. 이란 발음. 그러니까 얘는 실제 발음이 있기 때문에 얘는 똑같은 모양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15세기 때는 전부 다 어떻게 쓰냐면 여기 꼭지형, 옛이형을 썼어. 그러면 초성에 쓰이는 이형은 그냥 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로예요. 이 제로는 자음이 아니다. 자음이 아니야. 요거 하나가 모음이 되는 거야. 얘만 자음이야. 그러니까 그 15세기 때 요걸 되게 구분했어. 그러다가 15세기 때 했으니까 우리 엄중들이 귀찮아지는 거야. 아니 언제 이걸 표시하고 있니? 그 나중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 그냥 똑같이 바뀌어 이렇게. 그 지금은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야. 똑같은 모양이 됐지만 원래는 옛니응이야. 밑에 받침은 옛니응으로 보셔야 돼. 옛날에는. 그래서 이응과 옛니응으로 다른 글자다. 그래서 이응은 자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모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음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결국은 뭐세요? 모음 한 개면은 음절이 돼야 돼. 그러니까 되겠지? 예를 들면 이, 에, 뭐 예를 들면 에,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자, 또 옆에 모음 동그라미 쳐두시고,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쓸 거 없잖아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자음 더하기 모음도 있죠. 가, 나, 다. 글자가 되죠. 세 번째, 모음 플러스 자음이 되면 안 돼요. 뭐? 됐지? 여기다 같이만 쓰면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임, 에, 뭐 엘 이런 거. 예문을 옆에 봐주세요. 그냥 예문 쓸 거 없잖아. 우리 표시해놨으니까. 자, 다음에 네 번째, 자음, 모음, 자음이 있죠. 뭐냐면 여기다 받침만 쓰면 되잖아. 간, 각, 달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음절이 되는 건 요게 음절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음절은 결국 요렇게 4개의 종류가 있어. 자, 문제 내볼게. 자, 2008년 대학수능시험 문제다. 그러면 음절은 공통점에 뭐가 있니? 각 종류마다 공통점 전부 다 뭐가 있니? 자, 모음 동그라미 쳐. 모음 동그라미 쳐. 모음 동그라미 쳐. 모음 동그라미 쳐. 그럼 내가 문제 내볼게. 음절의 개수는 모음의 개수와 일치한다. OX. 음절의 개수는 모음의 개수와 일치한다. OX. O가 되는 거야. 왜? 모든 글자에는 은 있잖아. 그러니까 정리하자. 모든 음절에는 반드시 모음이 있음.
모음이 있음 화살표하고 이게 2008년 대학 수능 시험 문제였는데 그러면 음절에 얘들아 개수할 때 시옷 쓰니 안 쓰니? 개수할 때 개순이 개순이 바로 이게 이제 나랑 다음 주에 공부할 사이소리 현상에 대한 문제예요. 가벼워. 개수할 때 개는 시옷을 쓰지 않는다. 이유는 한자 더하기 한자는 시옷을 쓰지 않는다. 6개만 빼놓고 그 6개를 외워서 푸는 건 내신 시험 문제고 대학 수능 시험은 절대로 암기 문제가 안 나오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 그게 뭐냐면 지금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그죠? 음절의 개수와 모음의 개수는 동일. 이런 새로운 내용이 알 수 있겠죠. 요거 써주시고, 요거 써주시고, 자, 다 쓰셨나요? 다 썼나요? 자, 다음에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 요거는 오른쪽 여백을 좀 쓰면 됩니다. 얘들아, 우리 문제 하나 내보자. 문제 하나 내볼게요. 예를 들면 가, 똥, 웩. 얘는 음절의 종류 중에 어디에 포함되겠니? 이음까지 하자. 이음을 했으니까. 얘는 음절의 종류 어디에 포함되겠니? 이걸 자음, 모음, 자음 하면 되니 안 돼? 안 돼? 그럼 얘는 어디에 포함돼? 아까 종류 4개 중에서 번호 몇 번째 포함되겠니? 소희가 몇 번째 포함되겠니? 4번째. 우선 얘는 어떻게 되니? 얘 비읍시험은 어떻게 발음해야 돼? 무조건 발음 나는 대로 고치라 했지 않을까? 무조건 발음 나는 대로 고쳐. 그럼 얘는 고쳐 어떻게 되겠니? 갑이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자음, 모음, 자음이 돼. 얘는 뭔데? 요거 쌍디귿은 당연히 하나의 자음이죠. 물론 발음은 똥이야. 똑같아. 얘도 자모자야. 자, 그럼 얘는 뭐야? 왜? 얘는 몇 번째 포함되겠니? 요거 이중모음이지. 이거 어때? 모음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중모음은 한 개의 그냥 의문이야. 그럼 얘는 물론 발음은 외기야. 똑같아. 발음은 똑같아. 하지만 얘는 모음 플러스 자음이야. 그럼 이중모음은 하나의 모음이 되는 거야. 이중모음도 하나의 의문이 되는 거야. 얘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 둘. 물론 발음은 임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니? 얘는 당연히 얘도 모음 플러스 자음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다? 지금 녹화되고 있지? 다시 시작해라 그래요. 녹화되면. 자, 우리가 하나 교훈이 있어. 여기 봐. 된소리는 하나의 의문이다. 된소리는 하나의 의문이다. 즉 디귿 더하기 디귿이 쌍디귿 된 게 아니라고. 원래부터 하나의 자음이야. 그리고 이중모음도 하나의 모음이야. 그래서 저는 요 문제 옆에 써두고 옆에다가 화살표에서 그죠? 쉽게 말하면 이중모음과 된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비역, 쌍시옷 이걸 얘기하는 거야. 된소리는 이중모음과 된소리는 하나의 의문이다.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러면 의문이든 음절든 항상 뭐부터 바꿔놓고 얘기해야 된다? 발음 나는 대로 바꿔놓고 공부하는 거야. 의문이든 음절이든. 자, 그 밑에 줄칩니다. 음절은 소리의 단위이므로 표기가 아닌 발음이 기준. 줄쳐놓고 발음 동그라미. 음절은 소리의 단위이므로 표기가 아닌 발음이 기준. 발음 동그라미. 그래서 발음이 중요하다고. 발음이 기준이야.
그래서 옆에다가 그냥 제가 아주 꼼꼼하게 수업한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대학 수능을 겨냥해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고3들까지는 봐야 될 지문이기 때문에 그냥 고2 수준까지 고3 수준까지 설명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 옆에 음절은 소리의 단위 임으로 표기가 아닌 발음이 기준 옆에다 이렇게 가로를 열어봐. 초성의 이음은 자음이 아니고 종성의 이음만